애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이제 5월 24일이네요. 오늘 이제 이리온 이슈 체크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시장 여기 이제 제가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좀 뽑아봤는데, 물론 이렇게 올라간 기업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뭐 일부 FNF, 대우건설, 오늘 한전. 사실 한전이 오르면서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기업은 폭락을 해버렸고, 그건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일부 기업들은 좀 반등을 했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뭐 급락 종목이 수두룩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10% 빠져버렸고, 뭐 DB하이텍, SK 다 일단 각각의 악재들이 다 있어요. GS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잘 나가던 반도체가 또 지금 이렇게 크게 휘청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 전기도 급락을 해버렸고, 네이버, 하이닉스, 포스코 케미칼, 뭐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뭐 솔브레인, 영혼무역, 다 할 것 없이 뭐 이게 특별히 뭐 나쁠 만한 거는 그다지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오늘 뭐 외국인 기관들 매도가 좀 크게 나와버렸고요. 오늘 보시면 외인 기관이 그냥 뭐 던져버렸어요. 뭐 한마디로 특히 기관은 코스닥 위주로 시총 상위주들 다 던져버렸습니다.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던져버렸고, 개인만이 힘겹게 받아줬습니다. 요새 개인 투자분들이 뭐 예탁금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힘도 가뜩이나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에 폭격을 좀 맞아버렸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그동안 좀 사는 모습 보이던 전기전자를 이렇게 3,300억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팔았어요. 이게 이제 오늘 증시 급락의 가장 큰 이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일부 기업들은 오르긴 했습니다. 이렇게 뭐 육계 관련주라든가, 요새 해운주는 되게 분위기는 좀 좋아요. 그러나 탄력은 떨어졌고, 건설주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 근데 오전에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또 리츠 관련주, 일부 로봇, 그 외에는 이제 급락을 했고, 오늘 건설기기가 무려 5% 폭락했고요. 잘 나가던 진성 TC마저도 무너집니다. 반도체 대표주도 말할 것도 없고, DB하이텍, 중국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3D 낸드, 이게 이제 반도체고, 인터넷 대표주, SNS 관련 기업들 다 급락. 수두룩해요. 이제 급락 종목이 그냥 속출을 했어요 오늘. 거기 비트코인 관련주, 뭐 IT 대표주, 의류주도 소비 우려, 폴더블폰,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생산업체 오늘 삼성 SDI가 급락해 버렸고요. 그리고 엔터사들도 오늘 좀 안 좋았고, 농업주도 좀 빠졌고, 광고, 음원음반 뭐 가릴 것 없죠. 그냥 오늘은 다 빠졌습니다. 그냥 다 빠졌고, 해운주하고 닭고기 관련주, 건설주 요 정도만 버텼고 다 급락했다는 거, 이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늘 시장이 안 좋았냐? 그 이유는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좀 안 좋은 이유가,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제 오늘 루머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이게 이렇게 적죠. 그래서 증시 급락 이유는 뭐 오늘 아침부터 나왔죠. 미국의 SNS 기업, 그 스냅 있죠. 스냅의 시간의 주가 폭락, 30% 폭락했어요. 그냥 뭐 10에서 20%도 아니고 30% 폭락. 2분기 실적 하향 조정, 채용을 보수적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SNS 기업이 이렇게 CEO가 언급했다는 거 지금 안 좋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래서 이게 인플레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이거 뭐 아마존부터 시작을 한 게 지금 계속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 아침에 급등해서 분위기, 이제 미국도 좀 바닥은 찍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끝나고 나선 이제 미국도 좀 나쁠 건 없겠구나. 근데 갑자기 저 스냅이란 기업이 저런 이제 CEO 발언이 나오니까 그냥 뭐 지금 시간에서 애플, 뭐 알파벳이 3%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 급락하겠죠, 이 상태면. 지금 나스닥 실제로 선물 지수가 2%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장중 내내 그냥 그대로 반영해 버렸어요. 그다음 중국 증시도 안 좋아요. 뭐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중국의 약세, 또 외국인 대량 매도, 그냥 하루 종일 팔더라고요. 근데 이 원인이 이제 나오겠지만 오늘 좀 컸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IT 기업들의 그 대규모 오더 컷, 반도체 주문 축소, 루머입니다. 이건 루머예요. 진짜가 아니고, 뭐 미국에서도 이런 루머가 나왔고 중국과 미국 기업들의 서버나 이런 쪽에 대한 반도체 있죠. 이거를 주문을 크게 줄일 거다라는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맞는지는 몰라요.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아니다. 저거 뭐 와전된 것 같다. 중국은 수요가 없잖아요. 중국이 무슨 뭐 수요가 있어야 뭐 주문을 축소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중국 수요 애초에 뭐 우리 기대도 안 했죠, 아직은.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시장이 계속 안 좋았는데 느닷없이 뭐 주문 축소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그런 루머가 나왔나 봐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중국 IT 오늘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이 폭락한 거예요. 주성이 왜 빠졌는지 아시죠? 중국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많이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그룹이 400 몇 조죠? 뭐 40 몇 조였나? 투자이가 있었어요, 오늘. 한화도 투자 발표, 현대차도 국내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럼 소부장 기업한테 좋은데 주가는 정반대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 부분.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의 인터넷이나 게임주를 급락시켜 버렸고, 또 거기에 중국 IT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주문 축소 루머가 반도체나 IT를 강타시켜 버려가지고 급락을 했다. 그래서 시총이 다 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빠진 이유는 좀 명확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참 어렵죠. 그래서 아니 이거는 특히 루머인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것만 보는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저도 느꼈습니다. 좋게 보려고 안 하고 뭔가 계속 안 좋게만 보는구나. 이제 뭔가 빌미만 생기면 그냥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매도가 공매도까지 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뭐 개인 투자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뭐 대응이요? 대응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장에. 미리 알아서 나는 어제 팔았다. 그럼 모르죠.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장중에 여러분이 아세요? 알 수는 없어요. 갑자기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아침에 좀 반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 지수 무너지니까 다른 기업들도 덩달아 빠지는 거고. 오늘은 그래서 바이든 효과가 끝나면서 저 악재가 시장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요.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정말 뭐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고 뭐 시장이 좀 올라가길 바라는데 뭐 안 됩니다. 뭐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힘드네요, 진짜. 답답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일요일 이제 아침에 라이브로 했는데 뭐 라이브 할 때도 제가 이제 채팅창 읽어보잖아요. 한번 이렇게 인사도 드리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이 되게 짜증이 많이 나셨어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좀 느껴졌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건 뭐 저도 오늘 장 보면은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저도 짜증 나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짜증이 안 날 수 없는 장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그래도 너무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이제 우리가 냉정해야죠. 그러니까
급락한 건 급락한 거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뭐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 뭐 수요 안 좋아서 우리나라 반도체 계속 안 좋았잖아요. 미리 빠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보면 저걸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서부터 이미 알려진 건데 중국이 안 좋아지는 거, 스마트폰 안 되고 경기 둔화 얘기 나오고 계속 그래서 흘러내린 건데, 예, 저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빠질 일인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선반영은 좀 돼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그 스냅도 아마존의 연장선상이에요.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다 돌아가면 급락하는 거죠.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상황이 안 좋은 거, 그 나스닥이 30% 폭락한 것도 그래. 이제 알만큼 아는데도 막상 또 저 기업이 저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 지금 생각보다 훨씬 안 좋구나. 2분기 진짜 어렵겠다. 그래서 나스닥이 또 빠질 것 같고, 이런 이제 두려움이 이제 두려움이죠. 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좀 환율이 좀 안정감을 찾아가려는 찰나에 진짜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뭐 관세 철폐 얘기 나오고 미중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저런 뉴스에 의해서 묻혀버렸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보니까 클래시스 되게 좀 물어보셔가지고 아까 제가 오늘 오전에 했던 이리온 라이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클래시스는 제가 한번 분석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렸으니까 클래시스 또 뭐 유니셈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늘 오전에 했던 라이브 방송 상담 내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책 있잖아요. 이제 제가 롯데백화점 강의 가가지고 책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이제 한번 소개 좀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은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제 조만간 채널이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저는 항상 언급드리지만 전 증권사 직원이고 저는 매매도 못하고 금지돼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못하게 돼 있어요. 주식 추천을.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추천하는 거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제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좀 가능하지만 그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직접적인 추천, 뭐 투자 의견 전달은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왜냐면 이 보고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요약을 다 해가지고 하루에도 어마어마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페노션을 제가 소개를 해요. 내용 당연히 좋겠죠. 목표 주가 상향인데 뭐 나쁜 얘기가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좋으니까 그냥 사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소개해드리는 역할이지 이게 좋으니까 지금 무조건 사야 됩니다. 막 뭐 몰빵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만 이제 의견은 전달할 수 있어요. 괜찮다. 어느 레벨에서 이렇게 가격을 잡아보면 괜찮겠다. 합리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맞죠? 이거를 꼭 추천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당연히 제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꼭 좀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보니까 지방 이게 보면 롯데백화점 강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지방에서도 올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저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신청해 주시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방의 도서관이나 뭐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구청 같은 데도 있나요? 아니면 문화센터 이런 데서
원하시면 뭐 그쪽을 저희 회사 쪽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회사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뭐 제가 스케줄만 맞으면 제가 뭐 여러분들 뵈러 가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거는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찾아뵈가지고 그건 좀 어렵고 그런 뭐 그러니까 지방의 문화센터나 뭐 구청이나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강사로 가서 할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오늘 또 이따가 저 청주 좀 가야 돼가지고 오늘 좀 시장이 좋았으면 좋은데 저도 이게 기운이 잘 안 나네요,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아무튼 이제 보고서까지 해드리고 좀 마감할게요. 그리고 제가 내일은 그 일요일 방송 없어요. 내일은 제가 하루 휴가라서 뭐 안 나갑니다. 뭐 내일 아침에 3%도 안 나가고 Y스트릿도 안 나가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내일은 이제 그래서 하루 휴가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일요일 방송 안 올라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경기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올라오는 보고서는 목요일 날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BNK의 김성노 연구님도 되게 보수적인 분인데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바꾸셨어요. 올해 들어와서는 사야 된다. 올해는 이제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으로 많이 좀 변경을 해주셨더라고요. 원래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그래서 이미 20%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는 충족됐다. 경기 침체 확률도 30%로 높아졌고 일반적인 경기 둔화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양호하고 실제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활동 지수가 경제 전망을 잘하는 지표로 유명한데 그것도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진짜로 안 좋으면 금리가 급락해야 되거든요. 10년물 금리가 급락하면 침체를 반영하는데 오히려 올라갔죠, 오늘도. 그리고 소매 판매도 여전히 높고 그리고 주가는 싸죠. S&P 500도 되게 이제 싸졌어요, 사실. 그래서 경기 침체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미국의 이익 전망치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저 이익 전망치도 무조건 믿을 건 못 되죠. 꺾일 수도 있어요, 실제 안 좋아지면 후행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미리 선반영은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PER 9배 뭐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글로벌에 비해서도 어쨌든 저평가돼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철강도 계속 좀 잘 보시고, 이건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조금씩은. 근데 수요는 크게 증가 못하고 완만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공급은 줄어요. EU가 러시아에서 철강 제품 수입 금지 있고 우크라이나는 수출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상황이고 물류가 막혀 있어서, 그러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물량이 줄죠. 공급이 줄어요. 그 중국은 에너지 환경 문제 때문에 철강이나 이런 것들 그 공급을 늘리기를 부담스러워해요. 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그래서 감산이 4분기부터 이루어질 것 같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제 철강주 많이 가겠죠. 그리고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중국이 부동산 지금 부양책 쓰잖아요. 금리 인하했고, 이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기존의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이제 쿼터제로 묶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아니면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할 때 뭐 관세가 부과된다거나 일정량 이상은 수출을 못 하는데, 특히 EU가 이거를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철강 쿼터제가 좀 완화돼가지고 한국이 유럽에 더 많이 수출할 수도 있는 거죠. 기대 요인도 많아요, 철강도. 보시면 되겠고, 배터리는 뭐 좋은 거 아시죠? 13개 중에 한국 기업들이 요거를 미국의 생산 설비 중에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은 어쨌든 GM과 합작법인, SK온은 포드,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이제 오늘 발표가 나왔고 기업 가치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 판매 비중은 10.3% 정도로 미국은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망
협력 강화를 했죠. 미국하고. 그래서 중국이냐 한국이냐의 선택인데 미국은 중국보다 한국을 선택한 거죠. 배터리 쪽에서도. 그래서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 도입 사업 시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은요 무기를 도입을 할 때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거를 55% 이상을 무조건 쓰는 그 무기를 구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미국산 이걸 우선 구매 제도라고 합니다. 미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55%를 넘지 않으면 수출 원가에 50% 할증을 무료 부과합니다. 그만큼 이익이 갉아먹겠죠. 근데 여기에 이걸 체결을 하는 국가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할증. 그래서 이게 체결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미국은 무기 최강국이죠. 그래서 한국 걸 쓰겠느냐. 요게 좀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미국이 무조건 수입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수입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게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 RDP가 실제 한국 기업 중에 미국에 수주를 하는 기업이 있는지 이거는 계속 이제 그때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기대감만 있으니까 투자에 조금 오히려 보수적으로 지금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필연적이다. 이거는 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공급을 무작정 늘리긴 좀 어렵고, 그리고 부동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좀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세 가지 변화, 분양가 상한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좀 개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다면 건설주들한테는 좋은 거고, 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이것도 좀 완화하겠다는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공사 선정 시점을 어떻게 정하냐면 조합원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시공사, 건설사를 선택을 합니다. 이 순서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달라요. 다른 데는 조합원이 먼저 이걸 허가를 따내면 그 다음에 바로 시공사를 선정해버려요. 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느린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제 그 시공사를 바로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의 그 조례를 발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6월 10일부터 열리는 서울시 회의에서 논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건설사들은 이제 서울의 재개발 이런 것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 주택 브랜드 쪽 관련해 가지고는 대형사들이 브랜드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고요. 이런 면에서 좀 대형 건설사가 좀 매력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금 성급기 관련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24.1% 증가했지만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 일평균 수출은 6.7% 증가했어요. 7.6%. 그래서 점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우리나라 수출에 조금 약간 부담이 생겼고, 뭐 미국, 유럽 이런 데는 다 수출이 잘 되는데 홍콩이나 중국 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역성장을 해버렸어요. 중국은 조금 흑자, 조금 증가. 그다음 홍콩은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홍콩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중국 물량도 많거든요. 한마디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경기가. 그래서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뭐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수출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국내 수출이 어쨌든 이제 대미 EU 수출의 호재에 힘입어서는 괜찮은데 중국이 안 좋아요. 지금 오늘 증시가 급락한 것도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 이게 확산되면서 반도체도 야 주문 줄여, 우르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악재가 일단은 좀 해소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다, 향후에 변동성의 확대도. 그 중국은 부양책 쓰려고 해요. 계획도 있고
6월 1일부터 좀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뭐 관세부가 철폐 얘기도 좀 나온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쉽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외국인이나 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이제 나가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철폐, 이거는 한국 시장이 되게 좋은 거죠. 물가도 낮출 수 있고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독일의 IFO라고 이제 경기 실사지수로 알고 있어요. 경제 상황을 나타낸 건데 2개월 하락세를 멈추고 드디어 반등했대요.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고, 또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인플레 우려 등으로,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되게 안 좋을 줄 알았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독일 경제가 생각보다 단단해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2분기의 침체 가능성을 좀 낮춰주는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은 이제 물가 오른 거, 에너지 가격 오른 거 다 알잖아요. 금리 상승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럼 진짜 악화된 거 맞아? 경기가 악화됐나? 문제 있나? 근데 일단 독일 지표만 보면 뭐 나쁠 게 없고 오히려 더 상승을 했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미리 좀 선반영은 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의 이런 지표 호전은 증시에 당연히 긍정적인데 반영을 못해요, 시장. 그리고 달러와 강세 기조도 좀 최근에 주춤했고, 그래서 미 연준의 빅스텝, 에너지 위기, 중국 리스크 등 거세였던 불확실성 폭풍이 조금은 진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지표는 여전히 좋고요. 독일도 의외로 좋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쪽도 나쁘지 않고, 중국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아직은 뭐 진짜 이게 침체로 갈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뭐 데이터나 이런 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만 좀 빨리 회복돼주면 더 좋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더 나쁘게 볼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자금이 좀 일부 나갈 수도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에 있는 현상을 봤을 때는 그래도 중국, 한국은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독일 이게 그 IF 지수가 경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그래서 실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한전이 급등한 이유인데 S&P 상한제라고 전력 도매 단가를 받아요. 한전이 SK 자회사인 SK E&S 이런데, SGC 에너지 이런 데서요 전기를 받아요. 사줘요. 그러니까 민간 발전 회사가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뭐 LNG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만들어내면 그걸 한전이 사서 뿌려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상한제를 행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캡을 씌운 거예요. 이 이상 가격은 못 올린다. 그러면 이걸 판매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발전 회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들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급락한 거고, 과거 10년, 이게 데이터가 뭐냐면 10년간 월별 그 전력 도매 단가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적용한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최근 10년 평균 S&P가 106원이고요. 여기에 1.25배를 적용하면 132.5원이에요. 이 가격에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가격 이상으로는, 야, 한전이 이런 거죠. 한전이 뭐 SK E&S란 이제 비상장 기업한테, 야, 이거 이상은 나 못 사줘,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중 거래가가 예를 들면 180원이에요. 시중에서 이제 이런 가격이 형성된 게. 그럼 132원에 한전에 팔아야 되는 그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하겠죠. 실제로 2013년도에도 이거 하려다가 발전사들이 반발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킬로와트당 뭐 50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좀 논리고, 한전은 반대로 수혜가 가능하죠. 예, 한전은 이제 이거를 비싼 가격에 그동안 사줬잖아요. 근데 싸게 사주면 그만큼 차익이 생기니까 한전한테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SK ENS나 SGC 에너지가 급락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전의 이런 이제 전력 도매 단가 이제 상한선 설정 더 올리지 못하게, 이게 좀 오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B의 이게 맞아요.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이 예. 아이고. 그래서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일단 물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만 내년에는 금리 낮추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 블라드 총재는 워낙 매파로 유명한데 내년에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다. 올해는 많이 올리지만 내년엔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이런 좀 완화적인 발언들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분기에 ISM 제조업 지수가 49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49 이하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한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라는 거는 그만큼 불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49라는 얘기는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안 좋게 흘러가니까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쯤에 금리 인하도 논의될 수도 있다. 이건 하나 이제 추측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어쨌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예. 하지만 물가에 또 압력을 가해서 2024년도에는 또 경기도나 연준이 긴축을 보이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러잖아요. 경기는 둔화하는데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24년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체크하시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뭐 알 수는 없죠. 가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618 쇼핑데이라고 있는데, 다올투자증권의 김양재 연구원님이 618 쇼핑데이가 이제 6월 18일 날 열리죠. 근데 중국 소비심리 방향성 확인할 수 있고, 중국이 락다운을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풀릴 때 뭐 최대 수혜 기업은 아마 좀 이 메모리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실제로 지금 유통 채널들이 618 이 행사 앞두고 재고를 많이 확보하고 있대요. 가격도 많이 깎아주고 있고, 그래서 저 618 쇼핑데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저게 좀 판매가 또 잘 되면 우리 한국 전체 기업들한테도 좋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두산마켓이 좀 최근에 빠진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미국 시장 수요 이제 둔화 우려, 그동안 잘 나갔는데 좀 이거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는 여전히 많고요. 부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랑 똑같아요. 수요 많은데 부품 없어서 뭐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 단가를 올려버려요. 그래도 살 사람들은 사는 거죠. 재고도 낮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제일 문제가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PRS 계약이라고 주가 수익 수합이라는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좀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 두산마켓이 실적도 좋고 가격 전가도 가능하고 좋았는데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하고, 이제 뭐 소매 판매가 중국의 소매 판매가 아니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예. 그리고 지난해 워낙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좋으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이게 작년치랑 비교를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약간 부담이었던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니까 이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이 두산 밖에 보실 때 PRS 계약은 좀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야 되는 건데, 주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가가 56,600원이죠. 두산 마켓이 지금 얼마죠? 3만 얼마죠. 기준가가 56,600원이에요. 기준가가 얼마냐면 56,600원 여기입니다.
주가가 이 밑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밑에 56,000원 밑에면 그 차익 있죠. 주가 하락한 차익만큼을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니까 옛날 두산중공업이 한국의 4대 증권사로 알고 있어요. 그 증권사한테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지고요, 이걸 넘겼어요. 56,000원. 그러면은 증권사가 물어줘야 돼요. 예. 지금 이런 구도예요. 지금 현재.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56,000원 기준으로 해서 주가 올라가 있으면 오르는 차익만큼을 증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대신 줘야 되고, 예, 그거보다 지금 낮죠. 지금 훨씬 낮죠. 그러면 이 13,000원 정도 되나요? 요만큼의 차익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은행에 줘야 됩니다. 그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런 좀 불확실성이 좀 일부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 예. 두산 밖의 주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만기는 8월 30일이라 그 전에 연장할 수도, 연장되면 제일 좋죠. 또 연장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만기는 좀 8월 30일이다. 그때까지 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부 좀 이슈가 있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 기업들 좀 빠르게 볼게요. 페노션은 뭐 아시겠지만 유럽, 인도 해상 석탄 수입 확대, 이유가 러시아산 금지. 그러면 이제 호주산 석탄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니까 그쪽 관련된 건화물선, 예, 주들이 뭐 주가도 좀 좋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PER은 6배, 내년 9배인데 이거 평균 내면 7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 주가가 과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4배에서 7배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다가 PER 4배면 4,400원, 7배면 한 77,000원, 여기서 7,700원. 그럼 내가 만약에 페노션을 갖고 있다면 뭐 한 4만, 한 4,400원인가요? 잠깐 맞나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1,100원. 그죠? EPS가 1,100원이니까 4배를 곱하면 4,4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ER 4배가 4,400원이고 거긴 안 가겠죠? 여기서 주가 거의 반토막 나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7배 정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평균적으로. 근데 물론 10배 넘은 적도 있어요. 7배 주면 한 7,700원, 지금 현재 주가 정도 돼요. 여기서 10배를 주면은 1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목표가가 11,000원이면 증권사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10배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균 PER은 한 7배 정도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쫓아가는 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워낙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라도 업황은 좋은데 좀 흔들릴 때 대응을 해보시고, TCC 스틸은 이제 KF의 박진영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2만원, 원통형 배터리 그 케이스 만드는 업체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통조림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알루미늄 포장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뭐 아무튼 지금 여전히 실적 괜찮은 것 같고, 예, 이익 성장률도 한 2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있죠, 여기 포장재,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요. 테슬라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수혜를 받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SFA는 지금 매출 수주잔고 1조원 탈환할 것 같고,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조를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삼성이 중소형 모바일 폰 투자가 왕창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주잔고가 튀었던 거죠. 그리고는 좀 꺾였죠. 근데 이제 주요 고객사인 SK온, 유럽의 2차 전지 업체가 최소 25년까지 투자를 계속 늘릴 것 같고, 5년 이상 준비한 이제 물류 장비, 스마트 물류도 하거든요. 이 두 개는 OLED하고 물류 쪽인데 이 두 개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수주 비중. 이게 70%를 최근에 넘어섰다고, 상회할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디스플레이 OLED 장비 회사예요. 우리가 SFA를 볼 때는 제 OLED야. 이제는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물류,
중심으로 또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SFA의 수주 잔고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제일 핵심은 중국 모바일이 언제 돌리느냐. 오늘만 봐서는 중국 망하는 것 같아요. 수요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중국이 모바일 OLED 투자를 좀 할 때 좀 더 강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쌉니다. 경쟁업체 다이푸크가 작년 수주액의 60%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말고 이 두 개 핵심 말고 다른 데서 발생했는데 현재 포가 20배거든요. 근데 SFA는 10배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보신 분들 좀 짜증 나시죠? 근데 이제 김놓고 연구원님은 목표주가 26만원 유지를 했고 악재 선반영됐다 하반기에.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요. 답답한 것 같아요. 예. 이 논리 자체가 지금 통하지 않다 보니까. 예. 아무튼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텔레그램에도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송명섭 위원님의 뭐 내용인가 봐요.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있는데 오늘 좀 반도체나 삼성이 안 좋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한번 읽어드리면 이미 PC하고 스마트폰 쪽에서는 메모리에서도 그러니까 PC 스마트폰은 이미 나오고 있었죠. 안 좋잖아요. 근데 서버가 이제 마지막 보루인데 서버마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루머가 돌아버렸어요. 야, 서버도 오더컷 주문 줄여. 예.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인데 서버 쪽은 근데 이제 아직 그런 얘기는 없대요. 실제로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줄일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미국도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실제 반도체가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주가는 반영했잖아요.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영 안 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요 말씀을 좀 드리면 뭐 하이닉스를 보자고요. 이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이제 그 좀 생각은 들어요. 안 됐으면 저도 할 말 없고요. 네. 반영이 안 됐다. 그럼 뭐 파시는 거죠. 반영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제 의견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반영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줄이셔야죠 포지션을. 반영 안 된 것 같으면 액션을 취하셔야죠. 근데 반영됐는데 오늘 좀 약간 오버하는 것 같다. 그럼 보유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가 PBR이 지금 이제 한 배까지 거의 다 왔어요. 다시 0.9배가 최저점인데 그게 한 97,000원 돼요. 제가 알기로 한 배 정도 돼도 뭐 10만원 초반이고 여기서 파는 게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그 정도인데 뭐 나는 10만원에 사겠다면 할 말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진 않고 지금 이런 또 루머들이 막 돌고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밸류 상으로는 좀 반영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누가 정답 뭐 송명석 연구원님 또 최대현 이사님 뭐 많이 계시죠. 또 노근창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텔레그램에 비중 확대하라고 또 쓰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뭐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구 말이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팩트는 안 좋아지는 걸 반영은 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밸류에이션 저점까지는 왔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그건 각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S&P 요게 SK에 대해서 최남곤 연구원님이 또 적어주셨네요. 오늘 좀 방송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제가 오늘 사실 30분 안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또 너무 오늘 좀 상황이 안 좋고 제가 또 내일 방송을 안 하니까 그래서 좀 더 해드릴게요. 그 정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아시죠? S&P가 뭔지 아시죠? 전력 도매 단가 민간 발전사 그러니까 SK 자회사 중에 SK ENS가 있고 이 회사가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판매를 해요. 그게 S&P라는 이제 전력 도매 단가인데 이게 올라가면 어떻죠? SK E&S가 돈을 많이 벌겠죠. 실제 그랬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18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지금 나온 정책에 의하면 130원 이상으로는 못 사주겠다는 거예요. 한전이 50원이 빵꾸 나요. 이거를 반영해서 오늘 급락해버린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건 또 그 애널리스트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또 여기서는 155원으로 또 했고, 그래서 155원을 넘어가면 상한제.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기준가가 155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 기준으로는 135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S&P가 150원 정도일 경우에는 그대로 150원을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150원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하나 봐요. 근데 155원을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S&P 기준가가 155원을 넘어서 만약에 158원이면 135원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5월 달에 S&P 기준가가 140원이래요. 그래서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근데 이제 7, 8월 달에 전력 사용이 많아지고 겨울에 난방 수요가 있으면 이제 이런 게 또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남곤 연구원님 얘기는 너무 좀 우려가 과도하다. SK E&S 이익의 51%가 발전 부분에서 창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LNG 트레이딩을 해요. 약간 상사처럼. 그래서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좀 50% 이하 수준이고 그리고 이 S&P가 155원을 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래요. 거의 드물대요. 작년 전체 평균이 94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정하는 건 140원 정도. 그러니까 140원이면 상한제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상방이 막혔다. 이게 이제 주가를 누르는 요인인데, 근데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SK가 이것 때문에 오른 적이 있었나요? SK E&S 뭐 실적 좋아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짜증은 나는 게 아니 뭐 SK E&S가 좋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랐으면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를 때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가 뭐 실적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근데 막상 자회사가 안 좋은 뉴스 나오니까 그냥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남곤 연구님도 좀 그런 약간 답답함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힘드네요. 이런 것들이 자꾸 뭐가 안 좋은 쪽만 자꾸 반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올해 현재 S&P 뭐 가격은 예를 들면 140원 정도 돼요. 근데 그 기준가를 155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155원을 넘으면 이거는 다 똑같아요. 뭐 SGC 에너지 오늘 18% 폭락했죠. 거기도 이런 사업 하거든요. 155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135원에 구매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SK E&S도 그렇고. 근데 140원이 유지되면 그냥 145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55원을 넘냐 마냐의 싸움이에요. 넘으면 135원으로 돌아갑니다. 아시죠?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140원 정도 5월 기준가가. 근데 이게 앞으로 만약에 뭐 7, 8월 돼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져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넘어가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돼서 다만 이제 지금 정도 유지되면 전혀 걱정할 건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위가 좀 막혔다는 게 그래서 주가들이 싸잖아요. SGC 에너지 PER이 뭐 4배 5배인데요. 근데 뭐 18% 빼버려요. 이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또 오늘의 뭐 상황이 좀 그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건 또 다르니까 그건 꼭 한번 좀 염두해 두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좀 답답하더라도 언급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좀 오늘 방송 뭐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늘 아마 장 끝나고 많은 분들이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뭐 이런 상황이 자꾸 펼쳐지니까. 근데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S&P가 뭔가.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핵심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SK E&S나 SGC 에너지 말고 뭐 발전자 회사 되게 많아요. 이 회사들이 전력을 만들어요. 민간 회사들도 전력을 만듭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전기를 우리가 쓰진 않아요. 한전을 통해서 써요. 근데 한전이 그래서 구매를 해요. 얘네들한테. 구매할 때 그 구매 단가가 S&P 이제 얘기하시죠. 이 가격이 155원을 넘어가면 135원에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한전이. 그러면 발전 회사들은 손해 보잖아요. 20원 이상. 190원을 갔어요. 그래도 135원이에요. 엄청난 손해가 돼. 이것 때문에 오늘 급락한 거예요. 근데 현재 5월 기준으로 140원. 위가 좀 막혔다. 그래서 급락. 근데 이전부터 이런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도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빠졌거든요. 또 막 그 발전 회사들이 한번 흔들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막상 현실화되니까 완전 폭락. 예. 그 주가 그렇게 쌌는데도 뭐 안 돼요. 안 통합니다. 그리고 SK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적도 없는데 안 좋다고 하니까 막상 또 악재 나오니까 빠질 땐 빠져버리고 정말 예. 이런 지금 상황이 답답하네요. 뭐 이런 게 이견만 이런 게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시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방송이 없어서 오늘 조금 길게 해드렸고 뭐 아무튼 여러분들 좀 기운 내주시고 오늘 진짜 힘드신 하루였지만 목요일날 제가 방송할 때는 다시 좀 미국도 오르고 그래서 좀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오늘 미국이 빠지는 거는 미리 선반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있지만 이제 중국의 서버 업체들의 주문 축소 루머 이게 좀 불씨가 또 돼가지고 오늘 한국 시장이 너무나 많이 흔들렸는데 이게 좀 빨리 루머로 끝나서 좀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지금 투자 심리들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견뎌야죠. 견뎌내야 돼요. 지금 2600선, 2500선 이런 데서 주식을 파는 건 큰 실익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뭐 지금 좀 견디는 구간이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방송 다 해드렸고 제가 오늘은 이제 저기 청주 교원대 가야 돼가지고 곧 갈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지방 강연 원하시면 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뭐 그렇게 그리고 이거 절대 추천주 아닙니다. 여기 리포트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건 꼭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온 거는 다 제가 요약한 걸 다 소개만 해드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책 관련돼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를 따로 만들고 조만간 아무튼 채널 뭐 만들어지면 좋은 또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너무 길게 했네요. 저는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